147회 국회 임시회 제12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 검사 특검으로부터 저희 위원회에게 공식적인 고발 요청의 문서가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공문은 우리 위원님들 다 지금 자료 드렸죠? 보신 바와 같이 문행표 홍한선에 대한 위정 혐의로 고발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 이전에 의사일정 제2항 위정적인 고발의 건을 먼저 이렇게 상정해서 처리한 이후에 향후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특검 공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과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회의에서 문행표 정인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한선 정인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한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행표, 홍한선 두 정인을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이정해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이 의사일정 2항을 제가 상정은 의결과 함께 상정된 걸로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중고발 관련해서 이 두 사람 말고도 예. 지난번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증했던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증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지금 우리 도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6차에 걸친 청문회 및 현장 조사에 불응하거나 또 청문회에서 위정을 한 그런 정인들 그리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정인들의 국회 모욕죄 적용 등을 고려해서 오늘 우선 급한 대로 이 문행표하고 홍한선은 바로 오늘 우리 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오늘 아마 위원회 이제 향후 운영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간사한 협의로 구체적인 일정은 잡아야겠습니다만은 별도로 지금까지 전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지금 위정 혐의라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관계로 다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국정조사 기간 중에 우리 청문회를 통한 또 현장 이 청문조사 이곳에서 위원님들이 의견과 또 공식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 즉 국정조사 중에 특검 대상의 수사 의뢰를 요청할 사항, 요것도 역시 지금 현재 독일에서 정유를 보호하고 있는 박재희 씨를 비롯한 서울대병원과 YJ콥스의
김영재 의원관 유착 이런 정인들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검 수사 의뢰할 사항도 지금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차질 없이 특검의 수사를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저는 청문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특검 수사 의뢰는 단 한 건도 누락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위원장에게 이름해 주시면 특검의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예. 오늘 박범계 또 간사위원께서 또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발언하시죠. 일단 그 특검이 문영표 홍완선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 고발 요청을 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최선의 방법으로서 진실을 가리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도종환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 위증 또 국회 모욕 등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까지 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정리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위원장님이 결정하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가능한 한 위원님들의 수사 의뢰 요구에 대해서는 100% 다 수용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국조특위의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교섭단체가 이제 새로이 개혁보수신당도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의사 일정과 관련된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새누리당의 저희 국조특위의 기간 연장의 건이라든지 추가 청문회 건, 증인 협상의 건에 대한 교섭 창구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국정조사 특위를 기간 연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은 저는 증인 협상과 추가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완영 간사를 상대로 국정원의 추모국장 그리고 삼성, 포스코, KT 등등의 또 지난번 불발된 경호실, 비서실의 관저에 있는 그런 직원들, 행정관들에 대한 추가 청문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전제로 이완영 간사와 협상을 해오다가 거의 가합의까지 이르렀습니다. 추명국장 또 삼성의 증인들, 포스코, KT 증인은 100%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러한 합의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국조특위의 기간 연장을 의결해놓고 본회의에서 의결해놓고 이러한 추가 청문회나 증인 협상에 진척이 없어서 회의를 열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받을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추가 청문회와 저희들이 요구하는 증인에 대한 합의를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사 의뢰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조원동 전 수석 증인을 상대로 포스코 회장 권오준에 대한 김기춘 실장 또 배우의 최순실의 관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제보는 저와 하태경 의원님에게 제보가 왔던 사안입니다. 정민우 씨라고 포스코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포스코 대외협력실 팀장입니다. 이 팀장이 관련자들 즉 뒤에 자료가 있는데요. 김은규 사장, 최명주 사장, 윤석만 회장, 정길수 사장 이 네 사람을 적어도 서너 차례 이상 만나서 그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까지 특정해서 상세하게 제보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다음 포스코 회장은 권오준이라고 찍었다는 거고
조원동 수석이 평판 체크를 해보니까 안 좋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그대로 시키는 대로 권호준을 다음 회장으로 진행하라 지시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김은규 사장, 이영선 포스코 이사회 회장에게 실행을 시켰다는 취지고, 그 뒤에도 김기춘 실장은 최명주 사장, 김은규 사장을 불러서 철저하게 단속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것입니다. 제가 녹음 파일도 한 2개 정도 갖고 있고 문자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건에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께서 주신 의견은 충분하게 반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호준 포스코 회장 이 선임에 관한 것은 특별검사에게 수사 의뢰 요청이죠. 예, 확인하는 겁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 하태경 위원. 예, 저희가 우리 장재원 의원밖에 안 오셨는데 새누리당을 나와서 개혁보수신당 국회의원 자격으로 오늘 첫 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인 것이, 저희들 청문위원 자격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저희들이 청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 개인적인 바람은 끝까지 청문이 끝나는 기간까지 끝까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저희들이 분당되고 나서 바로 청문위원을 교체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에 유권 해석이 오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문위원 자격이 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청문위원 자격이 박탈되는 건지 명확히 알아야 저희들도 오늘 어떤 발언을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좀 명쾌히 해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태경 위원의 국정조사 특위위원 정당 교체에 따른 위원 자격 유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국회 관행과 또 국회법에 적시한 내용은 사실상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11일부터 국조특위를 이끌어온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장에게 될 수 있으면 이 국조특위 위원들이 위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속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각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또 위원장으로서 좀 추가적인 협의가 남아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태경 의원 말씀대로 새누리당에 분명히 입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장인 제가 좀 의장님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잘 협의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민석 의원님 다음에 윤소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민석 의원님. 네, 국민들께서는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 그 일당들 때문에 화병이 나 있습니다. 국민화병을 국회가 헤아려 준다면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이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 여야 국조위원님들이 국회의장님께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시켜달라는 요청을 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의
관계나 국회 내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10분 이해하면서도 우리 정치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민심은 천심이다. 5천만 국민이 그토록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을 세워달라고 절절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조차를 우리 국회 내부의 사정 때문에 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민심은 천심이라고 외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한 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순실에게 국민을 우습게 하느냐고 질타하지만 오늘 직권상정하지 못하면은 또다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것으로 또 질타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동안 의지를 피력을 했지만 의장님과 원내대표 네 분의 의지나 관심이 낮은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의장님도 만나주시고 각 당의 원내대표들도 만나셔서 오늘 마지막 기회인 국민 화병을 다스려 드릴 수 있는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해를 맞으면서 국민들에게 국회가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소아 의원님 발언 듣고 제가 예, 입장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아마 오늘 그 국정조사위에 연장 문제라든가 다룰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대단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조위 활동에 대한 답답함이 또 나름대로 특검이 뒷받침을 하면서 국정조사위 활동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그런 격려 전화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을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 양날개론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당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과 삼성합병에 관한 문제는 최대 지금 부과되어 있는데 앞전에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이제 앞으로 국방의 군 인사 개입이라든가 저도 사건 등 그 비리 문제가 단순히 우병우 씨의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합참의장 등을 비롯한 상당히 고위급에 대한 군 인사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소위 감방 전문회라고 일컬어졌던 서울구치소 또 남부구치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회 모독죄도 있지만 서울구치소장과 법무차관이 국정조사위원들을 감방 안에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처벌 부분들을 우리가 국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를 좀 위원장님께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전 개혁 보수 신당 맞죠? 당명 제가 제대로 지금 발음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분들의 국정조사위원들의 부분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특단에 더 결심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정확히 오늘 규정을 지어야 할 문제 하나의 최대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완영 간사가 새누리당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 참석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중 모의 및 교사 혐의 또 그 외에 또 다른 그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떠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은 이완영 간사님하고 도저히 같이 이거 하는 것은 국정조사위원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그래서 이완영 간사는 국조위원회에서도 간사는 물론 국조위원회에서 완전히 사퇴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여기서 의결을 저는 해야 된다. 새누리당에서 받든 안 받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 이전에 안민석 의원님과 윤소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제 간밤에까지 박범계 의원과 김경진 의원님, 새누리당 지금 이완영 간사 문제가 또 좀 전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밝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이 간사 지금 사보임 공식적인 새누리당의 공문이 우리 위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 수석 부대표에게 확인했고 또 본인에게 아까 이 위원회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본인은 간사직을 사퇴하고 또 위원도 본인이 사퇴한 사실을 제가 분명히 확인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간밤에도 꽤 늦은 시간까지 박범계, 김경진 간사위원님과 위원회 이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장까지 가서 이 최순실 강제법을 이렇게 꼭 오늘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진정한 노력에 답하기 위해서 정식인 국회의장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권 상정은 1차적으로 원내 교섭 단체 간의 합의가 또 뒷받침을 돼야 의장이 또 이렇게 부담을 들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위원회 오늘 이 회의 마치는 대로 새누리당을 제가 방문을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 혹시 마지막에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국조특위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지 못한 굉장히 중대한 핵심 쟁점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건 저희가 그동안 못 다뤘습니다. 그래서 국조가 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국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증인, 김기춘, 정윤선 등등 핵심 증인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강제구인 법이 오늘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의 이제 교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의 평가가 이제 저쪽 줄에 앉으신 당 소속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이쪽 줄만 얘기를 하면 지금 넘버 1, 2, 3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일 청문회를 잘했다 하는 분들이 우리 장제원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황영철 의원님이세요. 근데 이분들 국민들이 이렇게 스타라고 이름 붙여 저쪽 줄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 이쪽 줄 쪽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청문회 잘했다 얘기하는 이런 넘버 1, 2, 3 스타를 빼고 무슨 누구를 데려와서 청문회를 한다는 건지 국민의 눈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 반드시 계셔야 된다고 이게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장님에게도 특단의 협조 요청과 함께 위원장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위원님들의 연속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장제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발언.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저희 국조특위가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진행 중에 몇 가지 미완전되어 있고 그 논의를 하기로 했던 부분 중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 겸한 청문회를 준비했는데 당시 경호실을 대상 기관으로 정하는 바람에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청와대 경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한 그런 전력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를 성역으로 남겨둘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당시 여러 의원들이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는 추후 논의에서 다시금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의원들과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대통령을 지금은 직무 정지된 상태지만은 대통령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정해서 불러서 증인으로서 신문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법률적 장애 요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할 것이지 말 것이지 한 부분도 명확히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저희 국정조사 특위가 특히 위원장님께서 원만하신 회의 진행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굴러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5개 티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12월 26일 날 구치소 현장 조사,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는 와중에서 남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를 분리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서 위원장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3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정의당 합해서 1명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성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해당 교섭단체에서도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향후 저희 국조특위가 원활히 진행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님의 성의 있는 해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용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간사관 협의에 따라서 서울구치소 수감동 안에 들어갈 때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해서 3311 정의당까지 11 이렇게 됐는데 총 저 포함해서 9명이었는데 1명이 왜 더 늘어났나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합의 사항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1명을 더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제가 판단이 있었습니다. 사선위원으로서 사실상 최순실 국정조사에 가장 또 먼저 포문을 열고 또 위원회 활동에 가장 또 애착을 많이 가지신 위원님이 마지막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 호소를 제가 원칙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 그리고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통해서 또 위원회에서 합의 의결한 대로 위원장이 잘 이행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이영주 위원장께서 향후 국조 특위 일정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정인으로 이렇게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사간 또 협의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원 의원, 그 다음에 김한정 의원. 이렇게. 예, 장재원 의원입니다. 첫째 시기 연장, 기간 연장 문제는 제가 특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시기 연장, 기간 연장을 떠나서 반드시 좀 해야 될 일, 제가 특위위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첫째는 핵심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 꼭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지금 특검을 통해서 위증이라든지 이분들의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꼭 다시 불러서 종합청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불출석한 증인들, 핵심 증인들, 최순실, 김장자, 이현선, 윤전추, 안종범, 정호성, 암종범, 세월호 7시간의 열쇠가 풀리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함께 불러서 핵심 증인들과 함께 청문회를 반드시 한 번 더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청문회가 그래도 좀 더 완성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나만큼 제가 특위위원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꼭 특위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한정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간 국조특위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신 김성대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조 활동이 중반기를 접어들었는데요. 본격적인 활동이. 지금 남은 보름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적 관심, 또 언론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휴일 없이 그간 일해왔던 특위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더욱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국정농단의 지금 국정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국정 시스템 붕괴에 대한, 마비에 대한 교훈적 진실을 얻는 것도 한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비선실세들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농단 사태들을 청와대나 정부기관에서 막지 못했는가, 와치독들은 다 어디 갔던가 하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 청문회를 제의합니다. 청와대는 현장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지금 민정 라인, 비선 실세 비호들을 적발하고 대처해야 될 민정 라인이 붕괴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절을 들락날락한 이런 경호의 구멍이 뚫렸는데 누가 책임이 있는지, 왜 그랬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의 공식 의료 라인이 붕괴했고 정체모를 내지는 비밀의 비선 의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실체와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4월 16일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들이 여전히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전추, 이영선 두 행정관은 당시에 관저에 근무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본 청문회 출석을 거절했고, 이 두 사람은 현직 청와대 직원입니다. 한강호 비서실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한강호 비서실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재소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세월호 당일날 NSC 현장 지휘의 흔적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NSC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 실태와 그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합해 볼 때 청와대단만 집중하는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삼성이 정유라, 최순실을 대상으로 독일에 승마 지원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우리 1차 청문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제기만 됐고 본격적인 심문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삼성 말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의혹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재심문을 위한 삼성 청문회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 다음에 손혜원 위원 발언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마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예, 박영선 위원 하십시오. 네. 그 국정조사가 핵심 증인들이 많이 안 나오고 또 나와서 무조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답답한 면도 있었지만 지금 특검 수사 돌아가는 걸 보면 국정조사에서 퍼즐 맞추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퍼즐이 맞춰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조를 연장을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풀어주고 이 국조가 살아있어야 또 특검도 서로 상호 보완작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조위원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조위원은 사보임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의 별개로 저는 이 국조가 살아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한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독일 관련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조에서 전혀 지금 아직 다루지를 못했는데, 그 독일의 데이비드 윤이라든지 또 KB 그 하나은행 지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과 관련된 박원호 승마협회 고문, 그 다음에 박재홍 그 승마협회 회장, 그리고 삼성의 그 최지성 또 장충기, 우리가 채택했다가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 좀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은 그날 저희가 김영재 피부과 때문에 청와대 부분이 좀 약간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부분을 다시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영선과 윤전추가 증인으로 안 나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강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치소 갔을 때 다른 의원님들은 못 봤습니다만은 저하고 윤수아 의원님하고는 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기동 타격대의 그 출동, 이거는 그 구치소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호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동 타격대, 여기 명찰은 기동 순찰대라고 써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구치소 내의 그 수감자들의 폭동 진압 부대입니다. 그리고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출동하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원들이 여기 청문회를 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을 출동시켰다는 거, 이거는 저는 국회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반드시 경위 파악과 여기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혜원 의원, 말씀 주십시오. 이 전 국민이 알게 된 농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농단은 전혀 다른 듯한 두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깎아 지른 듯한 절벽이란 뜻과, 두 번째는 이익을 혼자서 독차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판세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단이라는 단어가 전혀 상반된 두 단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우리 이 지금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 26일 날 있었던 그 일은 국회의원 9명이 다시 한번 최순실한테 농단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순실뿐 아니라 그날 위원장님 통화하셨잖아요. 장관 대행, 법무장관 대행. 우리가 여기서 아주 어이없는 그런 이 꼴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장관 대행이. 이미 그 장관 대행뿐이었겠습니까? 황교안 총리, 대통령 대행이나 지금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이고, 구치소장이 우리하고 조건을 맞춰서 오케이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 다음 상황이 또 벌어진 것이죠. 또 다른 농단이 있었던 것이죠. 이 최순실을 만나고 우리가 2시간 10분 만에 최순실을 만나서 있었던 일들, 제가 7페이지에다가 이걸 녹취를 다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 1시간 40분을 딱 만났습니다. 최순실을 100분간
우리는 최순실의 쇼를 봤습니다. 또 다른 농단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까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직권상정해서 전 국민 앞에 최순실이 국회의원 9명 앞에서 어떤 쇼를 벌였는지 이것을 생생하게 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손혜원님 그리고 박영선 의원님 말씀, 서울구치소에 이번에 상당히 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사실상 방해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그런 행위도 일부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무부를 대표해서 교정본부장과 서울구치소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ENG 카메라 한 대와 또 위원장 이 스마트폰은 들어가서 녹음과 또 현장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사전에 합의됐는데 들어가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동순찰대를 또 동원한 사실상 최순실 정인에 대한 이런 가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엄격한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과 문제 제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그럼 마무리 이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저희들이 의료 과장 답변을 들을 때 뒤에서 구치소장이 답변을 못하도록 꼬집었다는 방청객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이영선 증인 불출석을 사주한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이 지난번 불출석, 똑같은 불출석 사유서를 가지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의 때 황교안 대행에게 이 배후 세력이 누군지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황교안 대행이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본 결과를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황교안 대행에게 빨리 제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우리 청문회에 아직 적극적으로 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강력히 이 알아본 결과를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윤소아 의원님. 예, 저는 이제 계속 회의가 진행될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마무리하신다니까요. 저는 앞전 청문회에서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에 의한 언론 장악의 그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10명을 했었습니다. KBS, MBC, EBS 등에 그래서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 부분의 장악 음모 그리고 그 탄압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조위에서 언론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꼭 좀 분명하게 증인으로 채택해서 언론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예. 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고 또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3시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1시간 연장돼서 교섭단체 간에 많은 협의 내용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로서도 오늘 지금 우리 9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의장님과 또 각 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핵심 정인들이 불출석하고 또 6차 청문회와 현장조사 등에서 위정을 한 혐의가 확실한 그런 정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영표, 홍한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고발 조치를 특검에 2명 의결했죠. 앞으로 지금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이선우 정인 뭐 해가지고 많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정혐의와 특히 불출석, 국회 모욕죄가 적용될 이 대상들을 엄격하게 간사들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오늘 만일 위원회 앞으로 운영 기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핵심 정인들이 최종 우리가 고발 조치하기 전에 앞으로 마지막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원회를 청문회를 될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위원장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신 가령 조혁대의 같은 경우도 CCTV 지금 입수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혁대의와 직접 접촉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사 나갈 때. 그 대신 한두 사람이 뒤를 이렇게 좀 거리를 있는 가운데 따라 붙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위원회가 파악이 안 되면 특검에 이 부분도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윤전추나 이영선 이런 불출석 정인들은 사전 모의 혐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위정 그리고 위정을 위한 사전 이런 모의 특히 국회 모욕죄에 저촉되는 이런 불출석 정인들에 대해서 단호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다음 위원회를 반드시 소집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지금 불출석 핵심 정인들에 대해서 최종 확인 점검하는 그런 정원들을 다시 정인들을 출석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좀 이름해 주시면은 우리 다음 회의에 제가 꼭 오늘 여러분들 의견 주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름을 받고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이 의사일정 2항을 제가 상정은 의결과 함께 상정된 걸로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 예. 지난번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증했던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증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지금 우리 도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6차에 걸친 청문회 및 현장 조사에 불응하거나 또 청문회에서 위정을 한 그런 정인들 그리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정인들의 국회 모욕죄 적용 등을 고려해서 오늘 우선 급한 대로 이 문행표하고 홍안선은 바로 오늘 우리 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오늘 아마 위원회 이제 향후 운영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간사간 협의로 구체적인 일정은 잡아야겠습니다만은 별도로 지금까지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지금 위정 혐의라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관계로 다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국정조사 기간 중에 우리 청문회를 통한 또 현장 이 청문조사 이곳에서 위원님들이 의견과 또 공식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 즉 국정조사 중에 특검 대상의 수사 의뢰를 요청할 사항, 요것도 역시 지금 현재 독일에서 정치까지 특정해서 상세하게 제보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다음 포스코 회장은 권오준이라고 찍었다는 거고, 조원동 수석이 평판 체크를 해보니까 안 좋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그대로 시키는 대로 권오준을 다음 회장으로 진행하라 지시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김은규 사장, 이영선 포스코 이사회 회장에게 실행을 시켰다는 취지고, 그 뒤에도 김기춘 실장은 최명주 사장, 김은규 사장을 불러서 철저하게 단속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것입니다. 제가 녹음 파일도 한 2개 정도 갖고 있고 문자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건에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께서 주신 의견은 충분하게 반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 이 선임에 관한 것은 특별검사에게 수사 의뢰 요청이죠. 예, 확인하는 겁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 하태경 위원. 예, 저희가 우리 장재원 의원밖에 안 오셨는데 새누리당을 나와서 개혁보수신당 국회의원 자격으로 오늘 첫 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인 것이 저희들 청문위원 자격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저희들이 청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 개인적인 바람은 끝까지 청문이 끝나는 기간까지 끝까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저희들이 분당되고 나서 바로 청문위원을 교체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에 유권 해석이 오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문위원 자격이 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청문위원 자격이 를 보호하고 있는 박재희 씨를 비롯한 서울대병원과 YJ콥스의 김영재 의원관 유착 이런 정인들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검 수사 의뢰할 사항도 지금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차질 없이 특검의 수사를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저는 청문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특검 수사 의뢰는 단 한 건도 누락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특검의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예. 오늘 박범계 또 간사위원께서 또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발언하시죠. 일단 특검이 문영표 홍한선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 고발 요청을 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최선의 방법으로서 진실을 가리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도정환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위증 또 국회 모욕 등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까지 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정리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위원장님이 결정하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가능한 한 위원님들의 수사 의뢰 요구에 대해서는 100% 다 수용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국조특위의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교섭단체가 이제 새로이 개혁보수신당도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의사 일정과 관련된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 제347회 국회 임시회 제12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 검사 특검으로부터 저희 위원회에게 공식적인 고발 요청의 문서가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공문은 우리 위원님들 다 지금 자료 드렸죠? 보신 바와 같이 문행표 홍한선에 대한 위정 혐의로 고발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 이전에 의사일정 제2항 위정적인 고발의 건을 먼저 이렇게 상정해서 처리한 이후에 향후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특검 공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과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회의에서 문행표 정인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한선 정인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한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행표, 홍한선 두 정인을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이정해죄로 국면에서 현재 새누리당의 저희 국조특위의 기간 연장의 건이라든지 추가 청문회 건, 증인 협상의 건에 대한 교섭 창구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국정조사 특위를 기간 연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은 저는 증인 협상과 추가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완영 간사를 상대로 국정원의 추모국장, 그리고 삼성, 포스코, KT 등등의 또 지난번 불발된 경호실, 비서실의 관저에 있는 그런 직원들, 행정관들에 대한 추가 청문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전제로 이완영 간사와 협상을 해오다가 거의 가합의까지 이르렀습니다. 추명국장, 또 삼성의 증인들, 포스코, KT 증인은 100%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러한 합의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국조특위의 기간 연장을 의결해놓고, 본회의에서 의결해놓고 이러한 추가 청문회나 증인 협상에 진척이 없어서 회의를 열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받을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추가 청문회와 저희들이 요구하는 증인에 대한 합의를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사의뢰건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지난번 조원동 전 수석 증인을 상대로 포스코 회장 권오준에 대한 김기춘 실장, 또 배우의 최순실의 관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제보는 저와 하태경 의원님에게 제보가 왔던 사안입니다. 정민우 씨라고 포스코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포스코 대외협력실 팀장입니다. 이 팀장이 관련자들, 즉 뒤에 자료가 있는데요. 김은규 사장, 최명주 사장, 윤성만 회장, 정길수 사장, 이 네 사람을 적어도 서너 차례 이상 만나서